그렇다고 한 번도 안 한 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니 제가 여러 번 해보고 나니까 갑상선을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요.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니까 중요한 게 뭔지 이게 그분 상대에게 그리고 갑상선 우리 막 이렇게 뭐 과학 시간이 끝난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지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이 뭐고 그리고 서플리먼트를 어떤 거를 복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더 쉽게 해야 되겠다 해서 중간에 생략하는 것도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는가요? 네, 오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갑상선, 뭐, 보면 너무, 주변에 많이 흔히들 볼 수 있는 질병으로 갑상선, 뭐, 당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갑상선, 젊은 여성과, 요즘에는 남성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병인데, 저도 그랬고, 사실 갑상선 걸리는 거 별로 무게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뭐, 살 좀 빠진다, 살 좀 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해보고 나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이고, 진짜 지켜야 하는 우리의 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갑상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우선 갑상선의 위치는 어딘지 아십니까? 맞아요. 그죠? 딱 손을 딱 해서 모가지를 이렇게 탁, 이렇게 탁 눌러보면, 딱 눌러보면, 그 요 마디 있는데, 요 마디 있는데 딱 돼 있는 곳이 갑상선. 그 반대편, 요렇게 해서, 나비 넥타이, 고양이 목, 뭐, 강아지 목에 매는 나비 넥타이를 딱 이렇게 모양으로 갑상선이 있더라고요. 자, 갑상선 한번 만져볼까요? 만져지십니까? 안 만져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어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쭉 해보면 정확하게 갑상선을 쭉 짚는 분이 스쿨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팀에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100%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 그래서 자기 위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의 장기가 어디 붙었는지 몰라야 건강한 사람이다. 어쩔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옛날에 심장이 어디 붙었는지 어릴 때 알았어요. 몰랐죠.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러면 그거가 심장이래.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심장이 쪼여 해서 거기가 심장인지 알면 안 된다고. 그죠? 위가 아파. 위가 아파. 거기가 위인 줄 알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치질 똥구멍이 이렇게 나오는 똥구멍이 거기 있구나. 이렇게 뜬금없이 내가 살다가 장기의 위치가 확인되는 통증이 유발할 때는 내 건강이 좀 안 좋아졌으니 관리를 꼭 해야 되는 신호이죠. 즉,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최고의 건강입니다. 자, 그래서 갑상선 어디 있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모가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갑상선이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자, 갑상선에 이렇게 잘 보면 갑상선은 호르몬을 아주 중요한 호르몬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중요한 호르몬. 갑상선이니까 그 호르몬의 이름은 갑상선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갑상선에서 나오는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갑상선 뒤쪽에 나비를 잘 그리면 날개를 못 그리면 날개 하나 그리고 잘 그리면 날개 뒤에 날개 또 그리죠. 그 날개처럼 뒤에 부갑상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은 갑상선과 부갑상선으로 이루어졌고 호르몬은 갑상선에서 나오는 갑상선 호르몬과 뒤에서 나오는 부갑상선 호르몬 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 너무너무 중요하다 했는데 어떤 아이들이 나올까요? 갑상선 안에서 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티로신, 하나는 칼시토닌.
뭐 이름이 어려우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근데 역할이 좀 다릅니다. 티로신이라는 아이는 이 아이 진짜 중요한 아이죠.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어,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보니까 티로시는 체온. 그리고 신진대사 밸런스. 아유, 이 두 말은요, 뭐냐면, 살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살 수 있게 해준다. 체온이 일정하지 않으면 우리 저체온증 또는 고열, 사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장기가 다 망가집니다. 신진대사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요, 끝납니다. 즉, 뭐, 세포가 막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안 쓰고, 세포가,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공급해야 될 때 공급 못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진짜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EIT로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칼시토닌이라는 아이는 뼈 대사와 함께 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뼈, 우리 몸은 뇌의 어떤 컨트롤러 움직이죠. 우리 몸은 일단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뇌나 심장이라면, 무엇을 가장 먼저 신경을 쓸까요? 외모, 피부 탱탱, 근력 형성, 머리 찰랑? 여러분이 심장이라면 어때요? 머리 찰랑을 신경 쓸까요? 우선순위에. 아니지. 왜 뜬동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 연장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 우선에서 그걸 다 쓰고 남으면 외모에다 조금 그래 아나 니 써라 뭐 이런 분위기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티로신과 칼시토닌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 이 아이들은요 생명과 직관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칼시토닌은 뼈하고 상관이 있지만 자, 혈액에 칼슘의 농도가 1%가 있어야 돼요. 1%가. 1%가. 이 1%는 심장을 뛰게 하는 1%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비어 있어. 숭숭숭숭. 그래도 혈중에 1%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땡겨 와야 돼요. 왜? 심장이 우선이고, 그리고 생명 연장이 우선이고, 뼈는 좀 뽀사지도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혈중 농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에 칼슘 농도가 1%가 안 되면 부갑상선 호르몬한테 이야기를 해서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근데 띄울 때 있잖아요. 딱 1%만 띄우면 좋겠는데 붕 이렇게 띄운다? 그렇고 막 혈관에 막 또 칼슘이 많아진다? 칼슘이 많아지면 안 되거든요. 복 잡고 안 되고 여러 가지의 현상이 생기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혈액이 2, 3% 정도 과잉되었을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스탑 오지 마. 더 이상 칼슘 오지 마. 이렇게 해주는 아이가 칼시토닌입니다. 자, 그래서 2% 증가 시에는 칼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때? 뼈로부터 어이요 이제 나오지 마 스톱 이렇게 하고요. 소장에서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칼슘 흡수 스톱 이렇게 하고요. 신장에서 칼슘을 재흡수하는 것을 스톱해서 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쑥 나가다 보면 또 모자라죠. 모자라면 부감상선 호르몬이 또 농도를 올려줍니다. 빼오는 애, 스탑하는 애. 그래서 결국 뼈의 대사의 관련을 아주 깊이 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밸런스 있게 잘 못 해내면 골다공증도 진행이 되겠죠. 특히 이 아이 있죠, 이 아이. 이 아이는 1%가 모자라니까 막 나오라고 하죠. 뼈로부터 칼슘을 막 방출시킵니다. 야, 뼈, 빨리 내보내, 칼슘. 그 다음에 소장에서도, 어요, 칼슘 빨리 흡수해요. 신장에서도, 빨리빨리 내보내지 말고 재흡수시켜. 이렇게. 근데 부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높을 시, 어떻게 돼요? 칼슘에서 미친 듯이 뼈에서 미친 듯이 칼슘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미친 듯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너무 골다공증 진행의 속도가 높으면 갑상선을
검사해보고 부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너무 높을 때 하나 점이 네 개가 있거든요. 요 뒤에 부갑상선 요렇게 있는데 점이 하나, 둘, 셋, 넷. 요 점을 하나씩 띠내기도 합니다. 너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그렇게 이 갑상선과 부갑상선 호르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웠다 맞죠?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티로신. 자, 그러면 이 갑상선 호르몬, 티로신과 칼시토닌,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이 잘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신진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요, 모든 살아가는 형태, 살아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눈 깜빡깜빡, 심장 벌렁벌렁, 똥도 싸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먹지 않은데 집중할 수 있고 에너지 내는 모든 것이 신진대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누가 이거를 컨트롤 한다고요? 갑상선 호르몬. 자,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에 뭐 이렇게 호르몬이 안 좋으면 나 있잖아. 이번에 갑상선 진단받아가지고 진단금 3천만 원 받았어. 뭐 이렇게 자랑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진대사가 엉망이 돼요. 즉,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신진대사, 즉, 내 몸이 모든 살아가는 활동에 NG가 걸리게 됩니다. 이제 에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아주 무섭죠. 저도 이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 그래서 또 에너지 대사를 촉진. 인생의 에너지는 중요하죠.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있어? 너무 부럽지 않아요? 에너지는 젊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떨어지죠. 그래서 갑상선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고 팍팍 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젊고 싶잖아요. 아니, 젊어야 하잖아요. 너무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갑상선이 하고요. 또한 체온 올리기, 체온 밸런스를 유지해 줍니다. 체온 밸런스를 유지해 줍니다. 자, 한겨울에 슬리퍼 신고 다니는 사람 있죠? 슬리퍼 신고 다니시는 분들, 갑상선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제 파트너 중에 몇 년 동안, 아니, 한 10년이 넘었어요. 자기도 원래 체온이 높대요. 근데 우리도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추위를 안 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균 우리가 재어보면 37도 3부, 2부, 1부 이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늘 여름에, 겨울에도 슬리퍼를 잘 신고 다니고, 와, 역시 젊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한 10년, 아니, 한 6년 됐나? 그런 지가 원래도 체온이 좀 높았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강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빡 생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상선이 갑자기 문제가 팍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체온이 더 오르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 체온이 정상 36.5도를 내리지 못했던 이유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는데 눈치를 못 챘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우리가 더위에 강하신 분들은 꼭 체온 조절이 안 된다고 하니까 꼭 한번 체온, 자, 보일러는 어디예요? 몸의 보일러는 추위를 많이 타서 몸의 보일러는 심장, 그 다음에 몸의 에어컨은 어디? 심장, 요건 에어컨. 그래서 열이 안 내려가는 거는 심장의 문제, 열이 안 올라가는 건 신장의 문제인데, 자, 심장과 갑상선이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체온 올리기, 심박수 증가, 요 두 개, 그죠? 그래서, 항상 심장이 두근두근, 그리고 체온이, 좀 높다면 갑상선을 꼭 검사해 보시는 게 좋겠고, 즉, 갑상선의 체온도 정상으로 유지시켜주고 심박수도 정상으로 유지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뛰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몸은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갑상선 호르몬은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즉 건강의 핵심인 거죠. 너무 대단하죠. 그리고 영양소의 흡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신진대사와 연결이 되어 있죠. 배출, 흡수한 걸 에너지로 쓰는 것 모두 대사이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때요? 갑상선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면 살이 미친 듯이 찌거나 미친 듯이 빠지거나 붓거나 피곤하거나 에너지를 낼 때 못 낸단 말이지. 막 나 지금 막 이제 막 운동하는데 막
막 흔들고 나가야 되는데, 아씨, 팔 흔드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대사, 에너지 영양 흡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진짜 살아가는 모든 것이죠. 지방 합성과 지방 분해. 이것도 대사죠. 영양소 흡수가 되나 쓰지 못하고 지방에 가서 자리를 잡게 되니까 지방을 합성, 지방이 있기도 해야 되고 분해도 되기도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거죠. 갑상선이 문제가 생기면 밸런스가 깨지니까 너무 지방에다 다 갖다 주든지 있던 걸 다 뺏쓰든지 이런 게 됨으로써 밸런스가 깨지는 것.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밸런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신경의 밸런스도 안 맞겠죠. 굉장히 예민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그래서 진짜 모든 건강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죠. 갑상선이 걸리면 살이 쪽쪽 빠진다. 그래서 갑상선이나 걸려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많이 먹을란다. 이렇게. 굉장히 무식하고 무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너무나 감사한 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쳤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갑상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 어떻게 분비가 되는지 과정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지킬 수 있는 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알아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또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것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의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호르몬은 다 뇌에서 명령하에 내려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뇌의 저쪽 안에.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합니다. 뇌하수체란 아이에게 자, 갑상선 나오라 해라. 이렇게 뭔가 대사할 일이 있거나 체온을 올리거나 심장박동수에 문제가 생길 때 이제 움직이라고 하겠죠. 또는 매일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사실 호르몬은.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이제 수행을 하러 갑상선까지 가려고 하니 뇌하수체는 움직이는 애가 아니야. 그래서 움직이는 아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TSH 정도는 알아두시면 조금 상식이 넘치는 분이 될 겁니다. 갑상선을 자극할 때마다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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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릴 때마다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보냅니다. 적당량을 보내겠죠.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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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를 때마다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T4, T3, T4가 분비가 됩니다. T4, T3, 어렵다, 어렵다. 티록신 생각나요? 앞에 티록신 뭐였어? 티로신 뭐였죠? 체온 일정, 신진대사 밸런스 맞춰주는 아이. 그래서 이 아이의 T를 따서 티록신이 T3, T4로 나눠집니다. 대부분은 T4의 형태입니다. T4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비활성화 움직이지 않고 저장을 하고 있다가 띠꼬띠꼬 눌리면 T3로 또 탁 전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띠꼬띠꼬 사실 눌리면 T4가 나오고요. 필요한 만큼 T3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즉시 활성화 시킵니다. 집에 쌀 있죠? 쌀. 똑 떨어질 때 삽니까? 떨어질 때 되면 또 사놓고 또 사놓고 하죠. 쌀이 있단 말이죠. 그죠? 집에 쌀독에 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고프면 쌀을 바로 퍼먹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서 배가 너무 고프면 전화를 하죠. 빨리 밥 해놔라. 이렇게. 그러면 쌀을 가지고 쌀 전부를 밥을 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일부를 하죠. 일부 쓸 만큼만 딱 2인분, 3인분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내가 탁 들어오면 쌀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죠. 그래서 T4는 쌀, T3는 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쌀 떨어지면 절단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쌀은 있는데 밥할 줄을 몰라. 굶어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쌀과 그리고 잘 지어진 밥이 필요하겠죠. 요렇게 티록신이 이렇게 잘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T4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T3가 부족해요. 바로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 전환이 안 된단 말이죠. 전환은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면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환 시에는 어떤 장기가 제일 힘을 쓰냐면 간과 장입니다.
야, 전체가 연결된다는 이해하시겠어요? 심장, 간, 장 모두 우리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과 함께 돌아가고 있는 거 느낌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간, 장, 신장, 신장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질 때도 갑상선이 안 좋아질 수 있고요. 갑상선이 안 좋아져서 이 아이들이 안 좋아질 수 엄청나게 이렇게 함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갑상선인데 일하는데 조금 안 좋다는데 그럴 때는 간과 장 컨트롤이 아주 시급하게 빨리빨리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 장기가 건강해야 호르몬 활성화에 기여하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간과 장의 건강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간은요 갑상선 호르몬만 이렇게 컨트롤하는 아이가 아니고 대부분의 호르몬의 전환에, 효소의 전환에 굉장히 힘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간은 잘 보호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인지 어떻게 알아? 많이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체크해 봅시다. 항진이 있고 저하가 있죠. 저하가 있죠. 항진은 갑상선의 기능이 업 됐어요. 자, 갑상선의 기능이 어떤 게 됐죠? 역할. 자, 이것들이 어떻게 한다? 업 되면 신진대사가 미친 듯이 많이 돼요. 그러면 어때요? 에너지가 막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쉬고 싶은데도 에너지가 계속 나요. 그러니까 나는 쉬고 있는데 내 몸은 운동회를 하고 있는 거야. 미치겠지. 나 쉬었는데 안 쉬어져. 미칠 것 같아요. 그럼 체온은 어떻게 해요? 막 올라가겠죠. 흥분이 되어 있어.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쉬어도 쉬어지지가 않아. 심박수는 두근반 세근반 달리기 중, 운동회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버버버벅 뛰고, 영양소 흡수는 똑같을 거고, 배도 좀 고프겠죠. 지방 합성, 분해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결국 살이 빠져.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몸이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진이 되면, 열도 오르고, 막 계속 펌핑해서 심장이 막 쉬지를 못해.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계속 불안하고 열이 삭혀지지 않고 심장 펌프가 많이 된다 싶으면 갑상선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50대, 40대 후반, 50대 중반 되면 뭐가 와요? 갱년기가 오잖아요. 증상이 대파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갱년기는 100% 살이 찝니다. 살이 찌면 쭉쭉쭉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고 내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 강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요. 손도 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증상을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럼 저하는 뭐죠? 저하는 거꾸로 저하. 어떤 게 저하? 아까 그 위에 보았던 여러 가지 여기 앞에 페이지에 있는 이 아이들이 저하해요. 저하. 그러면 신진대사가 저하가 돼. 에너지도 저하가 돼. 어떻게 돼요? 막 어디 가야 되는데 가기도 싫고 일하는데 일하기도 싫고 침대가 막 나를 당기고 쇼파와 한 몸이 되고 막 이렇게 되죠. 체온은 떨어져요. 추워 계속 추워 막 심박수는 천천히 뛰어 천천히 말은 어떻게 느려 막 이렇게 막 죽겠어. 세 마디만 하면 숨이 차. 그러고요 이때는 진짜 팔을 이렇게 올리는 거 대단 말이에요. 이상해. 내 몸 살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지방합성은 더 많이 해요. 분해를 안 시키니까. 그럼 어떻게 돼? 살이 쪄요. 붓기인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내가 어제부터 자꾸 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갑상선이 안 좋은가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아래 많이 먹었겠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좀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찌는 것과 갑상선 저하증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로 붓냐면 어제 신은 신발이 빡 껴요. 이러니까 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땐 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먹었겠지,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신발이 작아졌는데 발에도 살찝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요? 이게 끼는 정도가 굉장히 불편한 정도. 그 3일 정도 지나면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
그게 급성 갑상선 저하증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그래도 항상 그렇게 건강을 조금 의심해보는 그런 습관은 좋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고 집중이 안 되면서 땀도 잘 나지 않고 땀날 만큼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는 저하증 알겠죠?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보호해야겠죠. 보호해야겠죠. 뭘 보호해야 되냐면 아까 간과 장의 기능 이 보호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에게 장은 진짜 중요하고 간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맞춤 유산균 내한테 맞는 유산균을 꼭 처방받아서 드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해서 나에게 맞는 내 똥, 내 환경에 맞는 그리고 환경을 훨씬 더 좋게 해주는 그런 유산균 꼭 드셨으면 좋겠고 간 피로회복이죠. 피로회복을, 회복을 깨끗하게 잘 시켜줘야 되니까 간도 쉬게 해줘야 된다. 쉬지는 않겠죠. 어쨌든 독소를 많이 넣어주면 간은 싫어하잖아요. 한 번씩 디톡스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는. 저는 1년에 4번을 강추합니다. 그래서 꼭 디톡스를 하고 나면 간이 굉장히 기분이 좋게 느낍니다. 즉 청소를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꼭 4번 아니면 2번이라도 하셨으면 좋겠고 요오드가 부족할 경우 우리가 갑상선이 올 수 있는데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더블엑스 먹으면 갑상선에 안 좋다던데 요오드가 갑상선에 안 좋다던데 좋다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한 영양소가 병을 일으킬 만큼 영향을 주려면 굉장히 장기간 부족했거나 장기간 넘쳤거나 그 다음에 또 내가 먹어서 어떻게 뭐 영양이 너무 과해서 너 이러려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알다시피 흡수가 안 돼서 난린데 그래서 흡수가 안 돼서 장도 내한테 맞춤 유산균 주고 막 이러는데 무슨 요오드가 또 영양제 얼마나 들었다고 그걸 먹고 어떻게 되진 않습니다. 즉 혈관으로 아마 투여받으면 이거는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타민 A, A 그 지용성이잖아요. 지용성 비타민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먹다 먹어서 안 돼갖고 어떻게 했냐면 매일 링거로 맞았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황달이 생기고 얼굴이 노래지고 손발이 노래지면서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계속 자고 그렇게 한 달이 되니까 그래서 처방은 어떻게 할게요? 링거를 빼고 물을 계속 마신다. 일주일 지나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흡수가 안 되어서 지금 문제인데 뭘 먹어서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간 부족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염증도 우리가 저기 뭐고 갑상선에 생기게 하는 굉장히 안 좋은 그 원인이죠. 만성염증. 나 염증이 없는데 여러분 살이꼴 염증입니다. 자, 몸을 한번 보세요. 염증이 얼만큼 있어요? 많죠? 그러니 염증을 뺍시다. 그래서 디톡스 다이어트, 갑상선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신. 부신은 스트레스와 아주 연관이 완전 밀접하죠. 즉, 갑상선. 아까 제 파트너 이야기를, 제 지인 얘기를 했죠. 그 친구가 평소에 갑상선이 조금 부하를 느끼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 스트레스를 빡 받으니까 바로 날아가더라. 거기서 아마 부신이 좀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 버텼을 텐데 부신이 힘을 이제 못 쓰게 되면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때야 돼요? 이 모든 걸 잘 지켜야 돼요. 또한 우리가 갑상선은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자가 면역 질환은요 왜 걸리죠? 대부분 나쁜 거 많이 먹어서 걸립니다. 식생활입니다. 식생활. 나는 식생활이 괜찮은데 그래도 요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살이 쪄 살.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상선을 지켜내기 위해 갑상선을 지켜낸다는 것은 우리 몸의 밸런스를 지켜내는 것이고 건강을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생활 꼭 컨트롤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생활. 자, 그래서 우리가 자가 면역
그죠? 식생활입니다. 식생활. 식생활, 어떤 식생활? 우리가 깨지는 그릇 쓰고, 라면 먹지 않고, 음료수 먹지 않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나쁜 것들 다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서부터 자가 면역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다 없앱시다. 그리고 또한 강력한 항산화를 해줄수록 갑상선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지켜집니다. 강력한 항산화. 우리 아메 제품 중에 파셀레늄 E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E보다 셀레늄이 2000배의 항산화 효과가 있고 E도 엄청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딱 먹었는데 내가 효과가 있다. 그러면 진짜 꾸준히 드세요. 갑상선에 또는 부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옛날에는 뭐 안암, 위암 뭐 이렇게 막뭐 유방암 뭐 이런 거 많이 걸렸는데 요새는 어때요? 부신 기능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음대로 그니 조절이 안 돼 갖고 위장이 장애가 와요. 그걸 뭐라 하더라? 무슨 병이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호르몬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호르몬 병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요즘 병은 다 희귀하고 이상하고 병원에서 진단이 안 나. 그런 아이들이 모두 산화에 의해서 부신, 뭐, 그 다음에 호르몬,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데, 그런 산화율과 관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셀레늄 E를 딱 먹었는데, 개운해. 그럼 진짜 열심히 드셔요. 특히 갑상선이 조금 안 좋으시거나 갑상선에 문제 진단을 받으신 분은 파셀레늄 E가 더블엑스보다 효과가 높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더블엑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딱 먹으면 알아요. 와, 좋다. 이렇게. 그럼 내 몸이 산화가 엄청 되고 있으니까 진짜 꾸준히 계속 다량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아연, 비타민 C, 비타민 B 엄청 많은 양이 여러 가지 골고루 소량이지만 다 종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더블엑스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과일, 야채, 농축물이라는 우리 미국 본사 제품이 있습니다. 과일, 야채, 농축물. 즉,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쪽쪽쪽쪽 이렇게 빼서 먹어주는 것은 나의 대사에 있어서 소화에 있어서 내 능력만큼밖에 못 먹어냅니다. 100을 1000을 넣어도 내가 10밖에 먹을 수 없다면 그런 능력밖에 없다면 10밖에 못 먹는데 과일, 야채, 농축물과 같이 과일 전체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야채 전체가 들어있는 것을 먹었을 때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흡수력이 있어요. 그걸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죠. 그 아이들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내 능력의 10이라도 100, 200, 300의 흡수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야채, 농축물은 그런 것에 있어서 최고로 흡수율을 높여 뭘 항산화를 시켜줄 수 있는 스트레스를 막아줄 수 있는 그래서 내 몸을 아주 빠르게 산화에서부터 벗어나는 즉 여러 가지 병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강력 항산화를 반드시 꼭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런 갑상선이나 암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에는 밀크시스라는 제품이 있죠. 그 제품 그리고 리버 서포트라는 본사 제품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한 걸 원하시면 리버 서포트 나는 아직 건강하다. 그래서 간을 보호하고 싶다. 그 정도면 또 밀크시스 함께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플러스 아까 뭐랬죠? 그래서 맞춤 유산균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갑상선 아니어도 장은 모든 건강의 컨트롤의 1번이고 흡수의 1번이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산균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으로 더블 X와 오메가3와 밀크시3 이렇게 합쳐져 있는 팩. 우리가 호르몬은요 어디로 다녀요? 호르몬은 뇌에서 출동하여 쭉 뭘 타고 가요? 혈관을 타고 나의 표적세포에 탁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 혈관이 엉망진창에 막 이렇게 많아. 그래서 뇌 하수체에서 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보냈어요. 그래서 쫙 보냈는데 얘가 가다가
갑상선에 자극 호르몬이 몇 개 나와, 한 10개를 보냈어. 근데 이거 걸려가지고 여기에 도달한 애가 2개밖에 안 돼.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막, 성장해, 키 커, 이렇게 성장 호르몬을 보냈어요. 막 보냈는데 혈관이 막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키 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포가 무슨 말을 들었냐? 키, 라! 이렇게 들었어. 키가 커요, 안 커요? 뭐? 이렇게, 그럼 또 다음에가 또, 키, 뭐? 이렇게. 그러면, 하다가 성장 호르몬 3개나 놓쳤어. 에이씨, 기가 3번이나 못 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은요, 내가 호르몬 관련해 뿐만 아니라 모든 심장부터 시작, 아까 심장도 갑상선과 상관이 있었잖아요. 모든 아이들과 상관이 있는 게, 이게 또 오메가3, 그래서 넣어놓은 거죠. 오메가3 혈관계입니다. 그래서 멘즈팩 드시고, 파셀레늄이 한번 드셔보세요. 오, 개운하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드셔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하다면 B나 C나 XX 드링크라고 또 있거든요. 힘나는 거. 그것도 드셔보세요. 맞춤 유산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해가 많이 되셨고, 갑상선 보호하고 싶으신가요?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팍 끝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우연동화를 들은 건지 질병